아이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진단되면 부모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또한 아이를 위해 어떤 치료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할까요? 자폐증으로 불렸던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안타깝게도 해마다 그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아동의 자폐 스펙트럼 장애 유병률은 0.1% 정도였는데 최근에 한 대규모 전수조사에 의하면 2.64%로 증가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원인과 증상에 대해 정리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의 부모들이 알아야 할 치료법과 치료 목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정신과 홍순범 교수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일단 여기서 자폐라는 단어는 우리 부모님들께 상당히 무서운 단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스펙트럼. 자폐는 스펙트럼이다. 이 스펙트럼이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증상이나 심한 정도는 마치 무지개 색깔들처럼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단어가 뭐죠? 장애. 아무리 증상이 다양해도 결국은 장애인이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저희가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연구를 하고 논의할 때는요. 우리나라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주로 영어로 소통하게 되는데요. 영어로는 Autism Spectrum Disorder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요. 이것을 우리말로 번역하다 보니 disorder라는 단어가 장애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반드시 장애인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법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되는 것도 아닙니다. 장애인 등록이 필요한지 혹은 가능할지는 따로 상의하셔야 됩니다. 자폐의 공식적인 진단명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스펙트럼이란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자폐인은 천차만별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넓어지면서 이 장애를 가진 주인공이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하기도 하는데요. 그 주인공들의 말이나 행동에서 보면 특징적인 모습들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사회적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입니다. 예를 들면 눈맞춤이 부족하거나 눈맞춤을 하긴 하는데 피하는 것처럼 보이거나 청력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름을 불러도 잘 반응하지 않는다든지 부모에게도 애착 행동이 별로 없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또 말할 시기가 지났는데도 말이 없거나 언어 발달이 또래에 비해 늦고요. 상대방이 말한 단어를 그대로 따라하는 반향어를 보이기도 합니다. 우영우, 아빠 봐봐. 영우가 지금 5살인데 아직 말을 못한다고 하셨죠? 예. 엄마 아빠 이런 간단한 단어도요? 전혀 못합니다. 신체 접촉은 싫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때로는 과하게 접촉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화를 시작하거나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표정이나 몸짓이 특이하거나 다소 경직되어 있기도 합니다. 감정을 공유하는 게 잘 안 되고 눈치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뭐야? 왜 화가 났어? 좀 웃어보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경우 독특한 행동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특정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는 상동 행동을 보이거나 손을 흔들기도 하고 숫자나 순서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난감을 일렬로 늘어놓거나 높이 쌓아 올리는 걸 반복하거나 장난감의 바퀴만 계속 돌린다거나 승강기 같은 기계의 버튼을 계속 누르려고 한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변화를 극도로 싫어해서 같은 음식만 고집하거나 같은 길로만 다니기도 합니다. 아침에는 항상 우영우 김밥을 먹습니다. 김밥은 믿음직스러워요. 재료를 한눈에 볼 수 있어 예상 밖의 식감이나 맛에 놀랄 일이 없습니다.
감각적으로도 독특한 면도 있기 때문에요. 어떤 감각에는 아주 둔감하고 어떤 자극에는 아주 예민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거 아빠 선물. 라벨은 10바까지 다 떼어놨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얼마나 조기에 치료와 교육을 시작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또 지속적으로 치료와 교육을 받는지에 따라 예후가 크게 달라지곤 합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료를 미루면서 너무 오래 기다리시기보다는 근처의 병원에서 신속히 진단을 받고 빨리 치료와 교육을 시작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치료 목표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늘리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놀이도 중요하고 언어 교육도 필요하고 적절하게 행동하기 위한 훈련도 요구되는데요. 이러한 치료들을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춰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완치시킬 수 있는 약물이나 수술은 아직 없습니다. 약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이고 다양한 훈련과 교육을 통해 행동 문제를 최대한 감소시키고 언어를 비롯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며 아이에게 필요한 자립 기술을 배우게 하는 통합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약으로 행동 조절이나 감정 조절이 나아질 수 있고 아이가 자신의 행동이나 감정을 잘 조절하면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자립 기술을 익히는데도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약으로 효과 볼 수 있는 부분은 일찍 효과를 보면서 다른 훈련이나 교육을 지속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도 어디까지나 통합적 치료의 한 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적절히 잘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청소년 정신과의 홍순범 교수였습니다.